저요? 어디를 보시냐면 부동산 실명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명법은요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를 설명하려면 상당히 어려운데요. 먼저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여기 봐. 먼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여기 지금 을이 있죠. 갑을 신탁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러면 이 부동산 실명법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통정허위 표시하고 비슷해요. 통정허위 표시하고. 왜냐하면 통정허위 표시도 어떻게 되죠? 두 사람이 짜가지고 등기를 한 거잖아요.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왜 명의신탁이라는 말을 쓰느냐, 그냥 통정허위 표시를 해결하면 된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주장하는 것이 약간 다른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명의를 만약에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실무에서는 통정허위 표시보다는 그냥 뭐라고 하냐, 명의신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강해요. 알겠죠? 이걸 신탁자라고 하고요. 이 을을 뭐라고 하냐, 수탁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갑하고 을하고 뭐라고 한다, 이것을 명의신탁 약정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 실명법 제4조 1항에 보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등기하게 되면 이 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요.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고요. 그럼 누가 소유자냐? 갑이요,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소유자. 그래서 명의신탁에 의하면 명의상 약정은 무효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을 앞으로 된 등기도 무효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물권 변동. 물권 변동도 뭐가 된다?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권 변동도 무효.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이 사람을 뭐라 하냐? 제3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제3자는 뭐다?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요. 무조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냐? 이것을 4조 1항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4조 2항이고 4조 3항이다, 이렇게 해서 명의신탁에 있어서 3대 원칙이에요. 명의상 약정은 무효, 그 다음에 물권 변동 무효,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겠죠? 이게 원칙이란 말이죠. 뭐라고요? 명의상 약정 무효, 물권 변동 무효,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까 다란이경이라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지? 반야신경? 지금 반야신경 아니지? 아직 안 했어? 오케이. 반야신경이 더 빠른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빨라요? 반야신경이 빨라요? 반야신경보다? 아, 그래? 반야신경, 그러면 거기 스님한테 나한테 가져오라고 그래. 내가 더 빨리 해준다고. 그래서 여기요, 갑을 뭐냐? 신탁자라고 하고요. 을을 수탁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 병이요, 을이요, 을은 지금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닌데 을이 그걸 병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이 을을 우리 뭐냐? 횡령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왜 자꾸 글씨를 쓰냐면요, 사실 말이 좀 빠르긴 사실이에요. 말을 빠른 데다가 그냥 말로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글씨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글씨를 쓰다 보면 말은 조금 느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말이 좀 빠르다고 할지라도 칠판에 글씨가 쓰여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 느린데 칠판에 안 쓴다.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자요, 횡령죄죠. 이 횡령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병이요, 어떻게 한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죠. 적극 가담한다.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게 이제 명의상에 이걸 양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요, 명의상이 이제 좀 더 커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 다른 것을 이해하기 힘들죠, 명의상은. 작년에 올해 26개 공중개사 시험에서 명의상이 2문제 나왔단 말이죠. 내년에는 1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아마 내년에 2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민법에서 1문제가 나오니까요. 이걸 잘 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걸 양자간 명의상이다.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요, 명의상이 무효죠? 명의상이 무효면 명의상을 해지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명의상 해지. 명의상이 무효니까. 명의상 해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죠? 이 무효인 등기는 뭐를 해야 돼요? 말소를 해야 되죠. 말소.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8조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 8조.
8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법령상 제한의 회피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강제 집행, 경매죠.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 면탈할 목적이 없다. 그다음에 조세 포탈이요.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러한 목적이 없을 때 여기서 뭐냐면 부부간의 명의상, 이때의 부부라는 것은 사실혼 배우자는 안 돼요. 법률 혼을 얘기해요. 그런데 만약에 사실혼 배우자가 만약에 혼인을 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 유효가 돼. 이런 경우는요. 뭐가 되면 명의신탁약정, 명의신탁약정은 유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물권 변동이 있죠. 물권 변동도 뭐가 된다? 유효가 돼요. 뭐가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명의신탁약정 무효, 물권 변동 무효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러한 목적이 없는 부부간의 명의상은 명의신탁약정 유효, 물권 변동도 유효다 이 말이죠. 말이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종중하고요. 종중하고 종혼간의 명의상. 우리는 보통 종중이 소종중이 있잖아요. 조그만 종류도 보면 자기 종중의 땅을요. 그중에서 제일 뭐 종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때요? 땅을 등기를 해놓은 경우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땅 팔아먹으면 골치 아프게 되죠.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 있죠? 종교단체하고요. 산하단체. 예를 들어서 여의도 손보공교회 같은 데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청년국이라든가 뭐 성교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건물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여의도 손보공교회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성교국하고 그거를 종교단체하고 산하단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종교단체, 종중, 배우자 이렇게 딱 하면 돼요. 알죠? 이러한 경우들은 원칙적으로 명의상은 무효이고 물권 변동도 무효이고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이러한 목적이 없으면 명의상 약정 무효, 물권 변동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뭐냐?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갑이죠. 갑을 뭐라 하냐? 신탁자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을을 뭐라 하냐? 수탁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갑하고 을하고 뭐가 있냐? 명의 신탁 약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을 앞으로 뭘 한다? 등기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목적이 없는 갑하고 을이 부부다 이 말이죠. 그럼 부부는 어떻게 돼요? 명의상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에요. 유효.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있죠? 이 등기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고 이 사람은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소유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의 소유자란 말이 참 애매한 게 신탁자하고 수탁자 간에를 뭐라 하냐? 이것을 대내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대내 관계는 여전히 누가 소유자냐? 여전히 신탁자가 소유자가 돼요. 신탁자. 그 다음에 여기 병 제3자 있죠? 병 제3자.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제3자는 항상 등기부만 쳐다본다고 그랬죠? 제3자와의 관계에서 누가 소유자다? 이것을 대외관계라고 하는데요. 이 대외관계에서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명의상 약정은 유효이고 물권 변동도 유효다. 유효다고 해놨으면 그럼 우리 완전한 소유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여전히 신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을하고 병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됐나요 여러분요? 자 그러니까요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유효니까요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요. 선악 불문하고 그 다음 명의상이 유효죠. 명의상이 유효일 때는 뭐라 할 수 있냐? 명의상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해지하고 뭐를 청구할 수 있냐?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명의상이 무효죠. 무효일 때는 명의상을 해지를 못하고 그 다음 무슨 청구를 한다? 등기를 말소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뭐를 못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죠. 이번에 이게 또 우리 시험에 나온 거 너무나 간단하게 단순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말소 청구를 해야 되고 유효일 때는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러면요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죠. 그래서 대내 관계냐 태의 관계냐. 그래서 원칙하고 예외를 우리가 한번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요 명의신탁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명의신탁이 아닌 경우. 이런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이 안 된다. 그럼 명의신탁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라고 그랬죠? 그러면 실명법 적용이 안 된다? 우린 것을 뭐라고 한다? 유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다음 중에서 유효인 것은, 다음 중에서 명의 신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두 번째가 부동산 양도 담보, 부동산 양도 담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구분 소유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상호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번째가 뭐냐면 신탁법, 신탁법상 신탁재산, 신탁재산인 사실을 뭐한 경우? 사실을 등기한 경우, 이게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이게요. 명의상이 아닌 경우, 부동산 실명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언제나 유효인 경우 이렇게요. 이것을 이 네 가지는, 이것은 가등기 담보하고 부동산 양도 담보는 가등기 담보법 있죠? 가등기 담보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무효가 될 수가 없죠. 알겠죠? 그 다음에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상을 좀 이따 설명하고, 신탁법도 다른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탁법. 이런 혹시 신탁법이라는 게 뭐예요? 혹시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 한국투자신탁 들어본 적 없어요? CF 같은 거? 한국투자신탁? 그 뭐죠? 그게 바로 신탁법에 의해서 인정된 신탁이거든요. 그것은 신탁법상은 어떻게? 신탁법상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는데 여기 을이 신탁이사죠? 신탁법에 의해서 명의 신탁을 하죠? 그러면 오로지 을만 소유자가 되고 갑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완전히 을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신탁법에 의한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요, 만약에 오늘 뭐죠? 어디를 들어가냐면 국민은행 있죠, 국민은행. 우리가 부동산 하려면 여러분요, 몇 군데를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뱅크죠, 부동산. 국민은행 부동산 뱅크 들어가면 국민은행에서 시세 동향이 잘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요, 그 보면 국토교통부 보면 실거래가 신고라고 돼 있죠? 실거래가 신고, 거기 보면 이제 좀 잘 알 수가 있죠. 실거래가가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옆에 보면 부동산에서요, 우리 뭐 어떻게 잘 돼 그러면, 우리 이번에 뭐 매매 토건했어. 그러죠? 그럼 뭐 할 일 없잖아. 집에 가서 실거래가 신고해가지고 국토교통부 딱 들어가, 실거래가 신고 딱 들어가가지고 번지수하고 해가지고 무슨 아파트 딱 치면 딱 나오죠. 알겠죠? 매매가 됐으면 뭘 해야 돼요?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러면 거래 신고가 안 돼서 거기 안 뜨는 거죠. 알겠죠? 그거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지금 부동산이 잘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뭐 잘 된다 하던데 저 사람들 이상하게 왜 걸어 다니지? 차 안 타고 다니고? 그거 안 되는 거죠, 거기는. 왜요? 실거래가 신고 딱 들어가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죠?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 그걸 자기를 모르고 그냥 자꾸 잘 된다고만 얘기를 해. 알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견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더 견제 들어가죠. 잘 된다고 하니까. 왜요? 괜히 저 사람 잘 되는 사람하고 계속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견제 들어가고 그러면 더 나쁠 수가 있죠.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죠, 내 말은. 그런데 이러면 국민은행 부동산 뱅크를 딱 들어가면 뭘 할 수 있냐? 거기 딱 들어가면 한국 토지신탁이라고 딱 쳐봐. 보면 신탁법에서 토지신탁이 되는 거 쫙 나온단 말이죠. 물론 다른 데도 다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이 되면은 일단 땅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은지 모르겠어. 근데 이걸 내가 국민은행에다 신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국민은행에서 어떻게 돼요? 이 땅을 개발을 하죠. 여기다 원룸을 짓든지 놀이공원을 짓든지 개발을 해가지고 수익을 나누는 거죠. 배분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내 멋대로 땅을 개발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갑이라 해서 자꾸 타치고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완전히 국민은행에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이제 다른 시행사를 불러와가지고 여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수익을 쉐어하는 거, 나누는 것이죠. 알겠죠? 그건 신탁법에 의한 거니까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지금부터 뭐를 보냐? 구분소유적 공유, 이것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먼저 이러면 민법상의 공유로 봐. 민법상의 공유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가 말이 좀 빠르지? 그러면 지금 반야신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러면 좀 느리게 할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무 말 없으면 계속 가는 거야. 반야신경 안 하고? 아, 천천히요? 별로 웃기지 않는데. 반야신경이 더 웃긴데. 알겠죠? 자, 민법상 공유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분이요 3분의 1이고요. 3분의 1.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고요. 병의 지분이 3분의 1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민법상 공유는 소유자가 마치 3명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전부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1이 되죠? 1. 한 개의 뭐라 한다? 소유권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면요. 각자가 소유자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돼? 공유물을 분할을 해야 돼요. 분할. 그래서 분할을 딱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요. 이렇게 나누어야죠. 이것은 갑, 여기는 을, 이렇게 병. 이렇게 나누어야지, 아, 갑이 여기, 을이 여기, 병이 여기.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민법상의 공유라고 하고, 민법상의 공유는 분할 절차를 거쳐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 이러면요, 상호명의신탁이라, 내가 지금 상호명의신탁을 설명을 하는데요, 상호명의신탁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을 뭐라 하냐, 구분, 소유적, 공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구분, 소유적, 공유,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원래는 이게요, 한 사람 갑의 토지예요. 그럼 우리가 1부동산 1등기죠. 그러니까 등기부가 몇 개 있어야 돼요? 등기부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갑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토지를요, 분할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토지를 분할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갑이 분할한 거예요, 토지를요. 그래서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이렇게 분할을 했단 말이죠. 그럼 토지가 몇 개죠? 2개죠. 그러면 뭘 한다? 먼저 분할을 했으면 분할 등록을 해야 되겠죠.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고 분할 등기를 이렇게 하죠. 그럼 등기부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등기부를 2개를 만든 것이 아니고 그냥 등기부를 그냥 가만히 둔 거예요. 가만히 둔 상태에서 이 토지를 그냥 분양을 해, 분양. 이런 거 혹시 LH공사에서 토지 분양한다는 말 들어봤잖아요. 여기도 아마 여기 혁신도시 생기고 기업도시 생기면 여기 LH공사에서 남는 땅이 있으면 아마 분양을 할 거예요. 개인 분양을요. 그래서 토지를 분양을 하잖아요. 분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되면 여기를요 을한테 분양을 하고 여기는 병한테 이렇게 분양을 한 거예요. 그러면 토지가 지금 몇 개예요? 여기는 이미 2개잖아요. 2개면 등기부도 몇 개가 돼야 돼? 2개가 돼야 되는데 등기부가 몇 개가 되냐? 1개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갑. 여기 을은요. 여기 2번에서 을 3분의 2, 병 3분의 1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뭐로 돼 있죠? 뭐로 돼 있어? 지분이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해? 이걸 공유라고 하죠. 공유등기. 공유로 돼 있잖아. 갑, 을하고 병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 땅은 이미 분할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은 누구 거예요? 갑. 여기는 을. 여기는 누구 거예요? 병. 이 두 사람은 이미 뭐가 되죠? 구분 소유자. 각자가 소유잖아. 여기는 지금 다 누구 거죠? 을의 거죠. 여기는 누구 거죠? 병의 거죠. 구분 소유인데 등기부에만 공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것을 대내 관계, 대내 관계 두 사람 중에는 구분 소유고 대외 관계 제3자가 봤을 때는 뭐만 본다? 등기부만 보니까 마치 뭐처럼 보인다? 공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데 구분 소유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각자가 따로따로 아파트처럼 따로따로 소유자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공유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을하고 병 사이에서는 여기가 뭐로 보인다? 구분 소유다 이 말이죠. 여기는 누구 것이다? 을의 것이고 여기는 누구 것이다? 병의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상호명의상이란 말은 왜 붙였냐? 내가 지금부터 상호명의상을 설명을 하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그만 쳐봐도 큰 문제가 없어요. 알겠죠?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토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갑의 을의 토지고 여기는 이건 병의 토지잖아요. 그런데 등기부에는 3분의 2, 3분의 1로 돼 있죠. 각각 토지잖아요. 그럼 이 토지가 을이 얼마다? 3분의 2. 그다음에 여기요 병이 얼마다? 3분의 1 이렇게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여기는요 병이 얼마죠? 3분의 1이죠. 3분의 1. 그다음에 여기 이 땅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 땅은 이 을이한 사람이 얼마? 3분의 2 이런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을하고 병이 각각 3분의 2, 3분의 1로 되어 있고 여기가 토지가 분할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을의 땅에 대해서는 일부를 병한테 명의신탁한 것과 똑같고 이 병도 일부를 을한테 명의신탁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명의신탁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 말이죠. 그것을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말을 모르겠으면 이러면 잠시 접어도 돼요. 그런데 무슨 말은 반드시 알아야 되냐? 구분 소유적 공유란 말은 이해를 해야 돼요. 구분 소유적 공유는 그냥 공유하고 다르다고. 이미 토지가 분할된 상태예요. 우리가 민법상의 공유는 나중에 분할을 해야지만이 소유자가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분할이 돼서 이 땅을 갑이 판 거예요. 그걸 분양이라고 그래. 분할되어 있는 땅을 내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을 얼마 주고 샀냐? 2억 주고 산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땅을 1억 주고 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완전히 을의 것이고 이쪽은 완전히 병의 것인 거예요.
서로가 전혀 독자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 나중에 여러분요, 법정 지상권을 할 때 나온단 말이죠. 법정 지상권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나중에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을 법정 지상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의리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의리,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죠. 동일한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이 땅 전부는 제3자가 봤을 때는 공유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이요, 돈을 빌렸다가 돈을 못 갚으니까 땅 전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매가 됐다고 해봐. 경매가 돼서 소유자가 다른 사람 바뀌죠. 그러면 을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아무튼 여러분요, 이 을은 자기 토지에 자기가 건물을 가질 수 있죠. 이 건물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지분 위에 여기다 건물을 가지고 있다.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 되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이것을 구분 소유다. 그러니까 이미 구분 소유 공유는 이미 토지가 이미 뭐가 돼 있어? 분할되어 있죠. 그러니까 또다시 분할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에서는 3분의 2, 3분의 1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 관계를 청산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병은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자기한테 3분의 1만큼 명의상이 된 것과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분의 1만큼 을한테요, 지분을 이전 등기해줘. 지분 이전 등기를 3분의 1을 해줘. 그럼 이쪽에 전부가 다 을이 가져가죠? 여기는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3분의 2만큼 지분을요,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줘. 그럼 병이 전부를 가져가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상호 명의상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는 이미 토지가 분할되어 있으니까 공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 이상 분할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중요하고,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건 무조건 틀린 것이에요. 언제나 그게 정답이야.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상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뭘 한다? 공유물 분할을 해야 된다. OX, X. 절대로 안 돼. 이미 분할되어 있으니까 분할할 필요가 없어. 분할된 것을 산 거니까. 그러면 각자가요, 각자가 등기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각자 이제 등기부를 각자 2개로 만들어야 되죠. 그랬을 때는 을은 병한테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이전해 달라고 하고, 을은 병한테 병은 을한테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분을 이전 등기해 달라고 하면 돼. 그러면 각자가 단독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 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각자가 소유자고, 제3자가 봤을 때는 등기부를 보니까 3분의 2, 3분의 1로 되어 있다. 이것을 뭐라 한다? 공유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 이렇게. 여기서 이것은 서로가 서로한테 그만큼 3분의 1,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만큼 명의 신탁을 한 것과 동일하다.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그래서 상호 명의 신탁,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알겠죠? 이것을 이제 먼저,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2가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는 실제로 이제 여러분 이거 지금 봤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고, 실제로 지금부터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중간 생략형 등기 명의상하고, 그 다음에 계약 명의상하고 2가지만 보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갑을 뭐라 하냐? 매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을 있죠? 을을 뭐라 하냐? 매수인이다.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일단은 유효잖아요. 유효니까 이러면 어떻게 하죠? 유효니까 이 매수인은요, 매도인한테 등기를 청구하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을 앞으로 뭐를 하게 되면 등기를 만약에 하게 되죠. 그러면 을이 그때서야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요, 자기는 등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중간 생략형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등기하지 않고 자기가 또 신탁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탁자가 돼가지고 병 있죠? 병이라는 사람을 수탁자로 해가지고요, 이 을이 이미 병하고요, 을이 이미 병하고 명의 신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명의 신탁 약정을 하죠. 그럼 이런 명상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란 말이죠. 무효. 그래서 명상 약정에 의해서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병한테, 을이요, 갑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다시 을이 병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갑이요, 을이 갑하고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자기는 등기를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을이 다시 병하고요, 명의 신탁 약정을 해요. 그런데 명상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잖아요. 저기서 뭐 무효잖아요. 명상 약정을 해가지고 뭐라 하냐? 갑한테 부탁을 해가지고요, 이 갑한테 병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 앞으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명상 약정이 무효니까 이 등기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물권 변동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물권 변동이 무효이다. 알겠죠? 물권 변동이 무효.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 갑이다 을이다. 이게 중요해. 갑이다 을이다.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다 을이다. 그러면 소유자는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해. 알겠죠? 왜냐? 을이 소유자가 되려면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에 입각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가 있어야 소유자가 돼. 그런데 을은 지금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소유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갑이 소유자 이렇게. 그래서 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그런데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정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정은 뭐라고 했죠?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이 병을 우리는 무슨 죄를 저질렀다 한다? 횡령죄를 저질렀다. 횡령죄를 저지르는데 정이라는 사람이 뭘 한다?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저건 다 똑같아. 내가 말했죠? 기본을 하면 다 똑같다고. 알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요, 좀 더 이제 넓게 가는 것이요. 자, 첫 번째요. 지금 을 앞으로 등기를 하는데 등기하지 않고 을이 병한테 등기해달라 해서 병한테 등기했죠? 그러면 갑이요, 을이 부탁한 대로 병한테 등기했죠? 그런데 갑 앞으로 돼 있는 등기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뭐죠? 아니, 병 앞으로 돼 있는 등기가 유효다 무효다? 무효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병이 소유자가 안 됐죠? 그럼 소유자가 아니면 자기가 소유자가 돼야 되는데 소유자가 누가 앞으로 가버렸어? 갑 앞으로 갔죠? 그러니까 갑자기 뭐라 하냐? 을이 갑에게 야, 내가 너한테 매매대금을 주고 돈 다 줬는데 등기를 병한테 해달라 했더니 병의 소유자인 줄 알았더니 왜 너가 소유자야? 그래서 그러면서 을이 갑한테 뭐라냐? 을이 갑에게 대금을 반환해달라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면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왜요? 을이 지금 갑한테 병한테 등기해달라서 등기해줬죠? 그럼 병 앞으로 되는 등기가 무효죠? 무효이면 일시적으로는 갑이 소유자이지만 여전히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 뭘 하면 돼? 등기를 청구하면 되죠. 등기를 청구해서 을 앞으로 등기 가져오면 결국 누가 소유자가 된다? 을이 소유자가 되죠?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대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면 안 되고 뭐를 해달라고 해야 돼? 등기를 청구해야지. 등기. 이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알겠죠?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면 자기가 일부러 병한테 해준 것이 아니고 을이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을은 갑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해야지 대금을 반환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 알겠죠? 그럼 봐. 이 병이라는 사람이, 병은 지금 현재 갑을 병만 있을 때 병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 병이 지금 정한테 처분했죠? 처분했으니까 누가 소유자가 돼버렸어? 정이 소유자가 됐죠? 이제는 더 이상 갑은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여기서 선악불문하고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소유자가 되면 이퀄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여기서 문제요. 갑은요 여기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왜 없어? 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 병이 저한테 처분해가지고 갑이 소유권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갑은 왜 병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죠? 누구한테? 그러니까 정한테 넘어가서 정이 소유자가 돼버렸죠? 원래는 누가 소유자가 돼야 되는데 갑이죠. 현재는 갑이죠? 그런데 정한테 등기가 넘어갔죠? 등기가 넘어갔는데 갑은 왜 손해가 없냐? 갑은 을한테 매매대금 받았어 안 받았어? 갑은 매매대금 받았죠? 그러니까 갑은 손해가 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럼 갑은 손해가 없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그러면 손해가 돼요? 을이 손해죠. 을이 병하고 명상약정을 해서 을이 병한테 등기해달라고 해서 등기했더니 병이 팔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든지 해야지 갑이 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 갑은 이미 뭐를 받았다? 대금을 받았으니까 손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됐나요? 자, 한 번만 더. 그럼 여기서 지금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니까 이 무효인 등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왜요? 이렇게 병한테 놔두면 병이 정한테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병이 정한테 처분을 못하도록 빨리 병 앞으로 돼 있는 등기를 빨리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이 등기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니까 뭘 한다? 먼저 말소 청구를 한다. 말소 청구. 그럼 여기 또 뭘 할 수 있다? 진정 명의. 진정 명의 회복. 이 정도만 알아도 돼.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뭐란다?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죠. 그렇게 길게 다 알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무슨 말만 하면 되냐? 진정 명의 이 말만 하면 돼요. 알겠죠?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보면 여기 말소 청구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되어 있죠? 진정 명의 회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그런데 진정 명의 회복은 누가 한다? 누가? 현재 소유자. 알겠죠? 현재 누가? 소유자가 청구하는 거죠. 현재 누가? 소유자. 그럼 현재 소유자가 누구죠? 갑을 병만 있을 때 현재 소유자가 누구야? 갑을 병만 있을 때 현재 소유자는 갑이죠. 갑을 병만 있을 때. 알겠죠? 현재 소유자가 갑이죠. 그래서 갑이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어떻게 청구한다? 지금 1번에 갑이 있어요. 2번 지금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 병 앞으로 돼 있죠? 이 병 앞에 있는 것을 다시 누가 앞으로 가져온다? 3번 갑 앞으로 가져온다 이 말이죠. 갑 앞으로. 알겠죠? 그러면 갑 앞으로 가져오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4번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 4번 있죠? 4번에 이렇게 4번에 을이 이렇게 다시 등기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누가 등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을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왜요? 을이 갑한테 샀으니까요.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말소 청구죠. 그럼 이 등기에 말소 청구하는 것은 누가 말소를 청구한다? 갑이 말소를 청구한다? 을이 말소를 청구한다? 누가 말소를 청구해야 돼요?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이 등기가 무효죠? 무효인 것을 갑이 말소를 한다? 을이 말소를 한다? 갑이다 을이다? 여러분요 벌려놨네. 그럼 두 명이죠. 갑하고 을하고. 알겠죠? 우리가 안 되면 눈치라도 있어야죠. 알겠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갑은 누구다? 갑은 누구다? 소유자죠. 을은 누구다?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는 어떻게 청구하냐? 직접 말소를 청구하고요. 소유자가 아닌 것은 소유자를 뭘 해서? 대위에서 항상 이렇게 직접 대위에서 이렇게. 그럼요. 여기서 등기가 어떻게 되냐? 여기 1번에 지금 누구죠? 갑이죠. 여기 2번에 누구죠? 병 앞으로 돼 있죠? 병 앞으로 돼 있는 등기를 말소를 하는 거예요. 말소하면 등기가 다시 누가 앞으로 간다? 갑 앞으로 간다.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여기 3번 을이라는 사람이 갑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청구한다. 그래서 누구 앞으로 등기가 있으면 된다? 을 앞으로 등기 있으면 된다. 이것을 얘기해. 그래서 여기가 직접이냐 대위냐 이게 중요해. 우리 남편은 중인데 필요 없어. 중인은 필요 없어. 뭐가 돼야 돼? 대위가 돼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등기라고 하면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되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런데 등기가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1번 갑에서요. 2번 지금 누가 앞으로 돼 있냐? 병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나한테 말소하라더니 이전하더니 귀찮아 죽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이 병이 스스로 그냥 을한테 등기해줘 버려. 원래 병의 등기는 무효잖아요. 무효인 등기는 이전 등기는 못한다고. 알겠죠? 이전 등기는 못하는데 병이 그냥 을한테 등기해줘 버려.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걸 우리 무슨 등기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 실체관계만 한다? 부합한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등기 절차를 밟든지 이런 식으로 등기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등기가 됐죠. 그러니까 등기 절차는 똑바로 밟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한 소유권자한테 등기가 있으면 되죠. 우리는 이 등기를 뭐라고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이전 등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것을 중간생략형 등기 명의시탁이다 이렇게. 너무너무 간단하죠. 알죠? 여러분 이렇게 길게 쏘니까 되게 복잡한 거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 뇌가 있으면 생각 한번 해봐. 을이 샀잖아요. 그럼 누가 앞으로 응? 일시정지 하고 가시죠. 아 일시정지 한번 하고? 왜? 갑자기 빨리 가게 하셨어요. 아 빨리 가려고 그랬어. 그래서 자 이걸 뭐냐면 이걸 뭐냐면 좀 일시정지 해가지고 중간
생략형, 등기,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중간 생략이니까 봐봐. 중간에 있는 누가요? 의뢰. 의뢰 등기가 지금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갑에서 지금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요, 여기 매도인은 선이이다, 악이다. 아, 그냥 빨리 해? 1배속 좀 더 빨리 해? 그렇죠? 그럼 매도인은요, 선이가 돼. 뭐죠? 악이가 되죠, 악이. 왜 악이가 되죠? 이 사람이 악이가 된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누구하고 계약했어? 그럼 누구한테 등기해야 돼? 을한테 등기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등기해줬어? 병한테 등기했으니까 을하고 병하고 명의 신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뭐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하는 이 부분이 혹시 강한 뭐가 있나요? 오늘 아까 오전에 강의할 때도 그렇고 오늘은 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어제 푹 주무셨나요? 자요, 이렇게요. 자,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요 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이 계약은 유효니까 아무 말 없으면 유효죠.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등기를 청구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죠.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 등기하기 전에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하고 명상 약정을 해가지고요 자기 앞으로 등기한 것이 아니고 갑에게 부탁해서 병 앞으로 등기 좀 해달라 이 말이죠. 그럼 병 앞으로 등기하죠.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죠. 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 이게 중요해. 첫 번째, 을이 소유자 그러면 안 돼. 갑이 소유자다. 1대0 이 을은요 열받을 수 있죠. 자기가 돈 다 주고 샀더니 병한테 등기해달라고 했더니 또 갑이 또 소유자야.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요 대금을 반환해달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를 달라고 한다? 등기를 달라. 이게 두 번째 중요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을이 그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정한테. 그러면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버리죠. 이게 세 번째죠. 그럼 정이요 소유자가 되기 전에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잖아요. 이 등기를 빨리 갑이 찾아왔다가 을한테 줘야 되겠죠. 찾아오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 하는 거? 말소. 또 하나는 뭐 하는 거? 진정명의. 진정명의는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다. 갑이 진정명의를 해가지고 등기를 을에게 이전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다. 말소한다. 말소는 누가 한다? 갑과 을이 한다. 갑은 누구다? 소유자. 어떻게 한다? 직접. 을은 뭐다?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갑을 몰아서 대위. 이게 중요하다. 이게 직접이냐 대위냐 이게 중요해. 그래서 말소한 다음에 한다. 그런데 판례는 뭐라고 얘기했냐? 원래 무효인 등기에서는 이전 등기라는 것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을이요 병이 스스로 을한테 등기해줬어. 스스로. 그러면 등기 절차를 거치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현재 누가 권리자다? 뭐죠? 을이죠? 을 앞으로 등기 있으면 되죠? 그래서 뭐다? 을 앞으로 등기가 있으면 된다.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길기만 써놔서 되게 복잡한 보이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죠. 이 실명법에 이 두 가지만 하면 하나는요, 여기요, 계약명의신탁이요. 계약명의신탁이요. 이 계약명의신탁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여기에서 을이죠, 을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을이 신탁자예요. 신탁자. 그럼 여기 뭐냐? 병이죠. 병을 뭐라냐? 수탁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병이. 그래서 을하고 병하고 명의 신탁 약정을 해요. 이 명의신탁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알겠죠?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뭐를 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있다, 없다?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그랬죠. 해지를 못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무효면 무슨 등기해야 돼? 말소 등기하든지 해야지. 명의신탁 해지는 안 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기 있는 병 있죠, 갑. 갑을 뭐라 하냐? 매도인인데요. 이 갑의 집을 을이 사고 싶어. 알겠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요? 1가구 2주택이라든가 또는 고위공직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앞으로 자기가 이 건물을 살 수 없는 사정이 있단 말이죠. 뭐죠? 알겠죠? 을하고 병하고 갑하고 을하고 너무 잘 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둘이 철천지 왼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을 자기가 살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까 이 을이라고 하는 신탁자가 병이라는 사람한테 매매대금 있죠? 매매대금 1억 원을 주면서 이 돈을 가지고 너가 좀 너 이름으로 사달라. 너 이름으로. 알겠죠? 이 사람은 뭐란다? 매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탁자한테 돈 주면서 너 이름으로 사달라. 그러면 이 두 사람 간에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은 아무 말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그런데 보통 이 매도인 이 사람은 보통은 알고 있다.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명의신탁이 있다는 것을 보통은 안다, 모른다?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 얻은 누구한테 빌려 얻은 훔쳐 얻은 나하고 관계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여러분 돈 혹시 어떻게 구하셨어요? 물어본 사람 있어 없어? 중개업사에서 돈 어떻게 구했냐? 그럼 뭐라 그래? 너가 그걸 왜 물어봐 그러죠. 그걸 물어본 사람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이 병이 갑의 입장에서는 이 돈이 누구 돈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선이이다, 계이다, 선이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한테 돈을 줘서 병이 을하고 명의상 약정에 따라서 갑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러면 계약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유효니까 이 갑이라는 매도인이 병이라고 하는 매수인한테 등기를 해주죠. 계약이 유효잖아요. 그럼 등기했죠. 그러니까 이 등기는 뭐다? 유효가 되죠. 유효가 돼서 이 사람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죠. 이렇게 소유자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물권 변동이 뭐가 된다? 유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봐봐. 뭐라고 되어 있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그런데 뭐는요? 물권 변동은 유효 이렇게.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물권 변동은 뭐다? 유효.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효, 무효. 그러면 봐봐. 차이가 뭐죠? 저기하고 차이가 뭐야? 저기는 명의상 약정 무효죠. 중간생약은 물권 변동도 무효죠. 여기는 명의상은 무효이지만 물권 변동은 유효죠. 그런데 큰 차이가 뭐냐? 큰 차이. 중간생약에서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 등기가 생략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저기는 누구죠? 신탁자죠. 신탁자가 자기 앞으로 자기가 계약을 해놓고 자기가 등기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런데 여기는요. 자기가 계약을 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됐죠. 이게 계약명의상이라니까. 그렇죠? 계약명의상은 수탁자 앞으로 등기돼 있다. 그건 둘 다 똑같아. 수탁자 앞으로 등기된 건 똑같아. 그런데 중간생략은 계약은 신탁자하고 등기만 수탁자 앞으로 돼 있죠. 그런데 계약명의신탁은 수탁자가 계약을 하고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차이가 있어 없어? 있잖아. 그래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중간생략은 신탁자가 계약하고 등기는 수탁자 앞으로 해. 그런데 계약명의상은요. 수탁자가 계약하고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해.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죠. 그래서 병이 완전하게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알죠? 완전하게 소유자. 알죠? 그래서 병은 그러면 을뿐만 아니라 갑한테도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을은 어떡하냐? 을은 이 을하고 병하고 명의상이 무효죠? 그러니까 뭐를 못한다?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해지를 못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을은 병한테요. 등기해놓은 거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요. 자기 돈으로 샀어? 남의 돈으로 샀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해지를 못하는 대신에 매매대금을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 부당이득 반환해달라. 내 돈 그럼 1억 돌려달라. 그건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병이 그 돈이 없다고 안 주죠. 안 주면 매매대금은 이것은 뭐가 안 되냐? 유치권이 안 돼. 매매대금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계약명의상에서 매매대금은 유치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을은 병이 돈 안 주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병이 선일 때는 누가 소유자다? 병이 완전한 소유자니까요. 병이 이것을 정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갑이라고 하는 매도인이 악이라게 봐. 악이 어떤 이유로 알았다 이 말. 알았다. 어떤 이유로 이 갑이 알았어. 그 사실을 알았다 이 말이지.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이유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을하고 병하고 명의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알게 되면 중간생략하고 똑같아. 갑이 지금 알았다는 건 선이다, 악이다? 악이죠. 그럼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등기는 뭐가 되고? 등기는 무효가 되고. 그럼 누가 소유자다? 소유자는 누가 된다? 소유자는 누가 돼? 갑이 소유자가 되지 뭐가 돼요? 중간생략하고 똑같다니까. 알겠죠? 왜냐면 등기가 무효니까. 명의상이 무효니까. 그래서 병 앞으로 된 등기는 무효고 소유자는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계약 명의상이다 이렇게. 그런데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실명법은 이제 부동산 실명법은 95년 7월 1일 날 부동산 실명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실명법이 만들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 실명법 만들기 전에는 판례에 의해서
명의 신탁이 유효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유효니까 명의신탁이 유효면 아까 뭐를 한다고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95년 7월 1일 이전에는 명의신탁이 유효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의뢰한 사람이 병한테 시켜가지고 땅을 사게 만들잖아요. 건물을.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도 을은 병하고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등기를 청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9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요, 새로운 명의신탁은 안 되고요. 만약에 기존의 명의신탁을 할지라도 1년 안에 다 실명 전환을 해야 되고, 실명 전환을 하지 않으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9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이제는 새로운 명의신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러니까 명의신탁 해지가 된다 안 된다? 해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뭘 한다? 매매 대금. 매매 대금을 어떻게 청구한다? 부당 이득.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1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그러니까 무효니까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을은 병한테 등기를 나한테 돌려달라고 말 못해. 그래서 봐봐, 계약 명의신탁에서 중요한 말은 완벽하게 누가 소유자냐?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자다. 수탁자 것인데 을은 자기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물건을 처분해서 대금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을이 불안하니까 병하고 임대차 계약을 거짓말로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자기가 이 건물을 넘겨받아서 여기서 살고 있거나, 을이 병한테 뭐라냐? 다른 사람한테, 자기 동생한테 다시 또 명의신탁을 하라 이렇게 하거나,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냐? 완전하게 누가 소유자니까? 병이 소유자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딱 하나만 보면 되죠. 이 을이 무슨 짓을 하는 건 다 무효예요. 을이 병한테 처분해서 돈으로 돌려달라거나, 을이 병한테 등기를 해달라거나, 을이 병한테 다른 사람한테 명의신탁 하게 하거나, 을이 병한테 전세계약을 해서 물건을 거짓말로 전세계약서를 써가지고 나한테 건물을 돌려달라거나, 모든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럼 봐봐. 그런데 이 병은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뭐를 줘야 돼? 매매대금 1억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되죠.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요, 병이 을한테 1억을 돌려주려고 했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집으로 가져가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병이 을한테 가져가라 할 수는 있어. 그걸 뭐란다? 대물변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대신 물건, 원래는 1억을 줘야 되는데 1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대신 가져가라. 이 물건으로 가져가라. 병이 을에게 줄 수는 있어. 수탁자가 신탁자한테. 그런데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그거 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나요? 계약명의신탁은 그게 중요해. 그 다음에 계약명의신탁 똑같아. 봐봐. 을이 돈을 주면서요, 병이라는 사람한테 이 갑의 건물이 경매가 나온 거예요. 경매가 나왔는데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한테 돈 주면서 이 건물을 경락을 좀 받아달라. 너 이름으로 경락을 받아달라. 그럼 이 건물 누구 것이다? 병 것이다. 이런 말이죠. 똑같잖아요. 돈 주고 돈 사는 거 똑같죠? 이런 경매하고 매매하고 다 똑같아. 교환 같은 거 다 똑같아.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병. 그래서 그러면 계약명의신탁에서 조심해야 될 건 첫 번째,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물권 변동은 유효다. 이 말이 중요해. 명의신탁은 무효, 물권 변동은 유효. 그러니까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해야 된다.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주 중요해. 유치권이 안 된다. 그런데 매도인이 선의일 때고 매도인이 만약에 악의가 된다? 그럼 중간생리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이다. 그러면 수탁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소유자가 된다. 그건 똑같아. 중간생리하고. 그런데 갑을병 중에서 누가 완전한 소유자다?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자다. 따라서 을이 신탁자는 수탁자한테 그 건물을 처분한 대가를 돌려달라거나, 그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다시 명의신탁을 하도록 하거나, 자기하고 임대차나 전세권 설정 계약을 거짓말로 하자고 하거나, 된다 안 된다? 다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수탁자가 신탁자한테 스스로 반환하는 것, 스스로 반환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계약 명의신탁. 이것을 뭐라고 한다? 중간생략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별거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여러분 어디를 문제를 한번 봐. 50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501페이지 봤나요? 501페이지. 501페이지 보면요. 갑은 을 소유 토지를 묘사하면서 자신과 명상약정을 한 친구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되기를 해주기로 이미 뭐랬다? 을하고 합의됐다.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이런 말이 딱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갑은요, 을하고 사면서 을하고. 이게 갑이야. 갑이요? 알겠죠? 을은 갑하고, 을은, 여기 보면 갑은 을 소유 토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을이 신탁자, 갑이 신탁자가 돼. 매도인 신탁자가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병이 뭐가 된다? 수탁자가 돼. 알겠죠? 뭐라고요? 갑은 신탁자, 을은요, 매도인, 을소유라고 되어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X토지의 소유권이 되니까 병명으로 줄과 병명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병명의로 무효. 1번, 병명의 등기는 병명의 등기 무효. 2번이요, 그러면 누가 소유자죠? 병 봐봐. 병은 지금 무효죠? 그럼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 을. 누가 지금 소유자다? 을. 그래서 여기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을로 바뀌죠? 그래서 을이다. 을은 병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3번, 갑은 누구죠? 갑은 신탁자죠? 갑은 을을 대위해요. 여기 이제 봐봐. 여기 이제 갑을 맡겼는데 지금 현재 누가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고, 여기는요, 갑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을은 소유자니까 직접 말소하고, 갑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누구를 대위해서 을을 대위하죠? 한번 봐봐. 갑은 을을 뭐하여? 대위하여. 대위. 등기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죠? 있다. 3번 틀렸죠? 4번. 을은 갑에 대해서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죠. 그 다음에 5번이요. 병으로부터 정당의 X토지를 매수한 정을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정이 갑과 병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사실을 알았다 줄고 알았다. 알았다를 뭐라 한다? 악이이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말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장. 그 다음에 504페이지 보세요. 504페이지 뭐냐면 이거요. 계약 명의삭을 얘기해. 우리가 명의삭은요, 문제는 한 개만 딱 보면 돼요. 알겠죠? 더 이상 필요도 없어. 그러면 2015년 갑은 병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친구 을과 명상약정을 체결하고 명상약정 줄거. 약정 줄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쓰냐? 그다 써 무효라고 써. 무효.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 여기 봐봐. 여기는 이제 바뀌어. 뭐라고 바뀌냐? 이게 갑이야. 이게 갑. 그럼 이게 뭐냐면 을이에요. 을. 그다음에 여기 갑이죠. 매도인이 뭐다? 병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갑은 신탁자, 을은 수탁자, 병은 매도인이다 이 말이죠. 갑은 병의 토지라고 돼 있죠. 병의 토지. 그러니까 병이 매도인이죠. 그다음에 친구 을하고 명의상을 했죠. 을을 신탁자라고 얘기하죠. 을은 을에게 매수자금 줄 것이고 매수자금. 그 매수자금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매매 대금은 유치권이 안 돼. 갑과의 약정대로 을은 명의상 약정 사실을 모르는 병 줄고 모르는 병 그것을 선의라고 하죠. 선의의 병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등기를 격려 줄고 등기를 격려 그러면서 을이 소유자 을이 완전한 소유자가 되죠. 그것을 계약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1번 X토지의 소유자는 누구다?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다? X토지의 소유자는 지금 뭐다? 갑, 을, 병 중에서 누구다? 을이죠. 을. 수탁자가 소유자죠. 방금 했잖아요. 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죠. 2번 갑이 을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X토지의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줄고 X토지의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유효이다 무효이다? 여러분 봐봐.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갑이 지금 소유자가 누구다? 완전하게 을이죠. 을이 소유자인데 갑이요 그 땅 팔아가지고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거나 전세권 설정이라든가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다른 사람한테 또 명의사기랑 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오직 딱 하나만 유효이다. 뭐? 을이 갑에게 뭐 하는 거? 스스로 집을 가져가라고 하는 거, 땅을 스스로 가져가라고 하는 거, 주는 거. 을이 스스로 주는 거 그것 빼고 나머지는 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라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럼 거기 뭐라 나와 있죠? 갑이 을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장차 X토지의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3번 갑과 을 및 갑의 친구 정 사이의 새로운 명의상 약정. 새로운 내가 방금 얘기했죠.
완전하게 누구만 소유자다? 을만 소유자니까 새로운 명사를 해서 정 앞으로 등기했다. 정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못한다니까 알겠죠? 여기잖아요. 여기 봐봐. 을이 정한테 스스로 처분하면 정은 소유권 취득하죠. 선언권을 하고. 그게 아니잖아 지금. 갑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갑하고 을하고 정하고 합의로 해가지고 갑이 뭐라고 하냐? 을한테 정 앞으로 명시하게 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조건 갑이 하는 것은 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2번하고 3번은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죠? 신탁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4번은요. 만약 을이 갑의 아들이다. 아들이고 뭐가 필요 없어. 아들하고 와이프하고 다 똑같아. 다 뭐냐? 다 독립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 알겠죠? 명상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4번 만약 을이 갑의 아들이라면 명상약정은 무효. 5번 만약 을과 명상약정 사실을 아는 병이 매매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갑에게 기소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갑과 을의 명삭은 3자간 등기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여기 봐봐. 여기 안다. 아까 말했죠. 안다. 뭐가 똑같다고 그랬어 내가. 여기가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매도인이 그걸 알았다. 이 말이야. 알았다. 악이죠. 악이죠. 그러면 수탁자 앞으로 돼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소유자는 누가 된다? 매도인이 된다. 매도인. 알겠죠? 여기 봐봐. 여기 계약 명사가 있어요. 만약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이라는 사람이 악이다 알았다. 그러면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다. 그러니까 중간생략형 등기 명사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문제는요 상당히 약간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다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명상약정을요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럼 집에 가셔가지고 명상약정이 강의 노트 뒤에 나와 있거든요. 그냥 명상약정을요 순서대로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 돼요. 명상은 되게 간단해가지고 명상약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학 공식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수학 공식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림으로만 알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림으로밖에 알 수밖에 없냐면 시험에 나올 때는 만약에 이렇게 갑이 을하고 을이 갑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누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문제를 절대 못 풀어요.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그림이 있죠. 순서대로. 이 그림을 딱 그리면 그림에서 갑을 병만 바꾸면 되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만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으면 그 그림을 갑을 병에서 을, 병, 갑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먼저 그림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이것은 내가 지금 얘기했죠? 이것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공시법하고 중개사법에 똑같이 다 나와. 똑같이. 무슨 말이겠죠? 아까 우리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있죠? 그것도 중개사법에 똑같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게요? 한 군데도 시험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요 잘 정리해가지고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럼 내일이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 내일 31일이에요? 여러분 내일 31일 날은요 오후까지 강의를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인데요. 아무튼 이 두 가지는 아무튼 시간을 잡아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집합공무에서 몇 문제 나오냐? 한 문제 나오는데요. 고민이에요. 집합공법이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면 한 가지 좋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중개 실무 있죠. 중개를 할 때 아파트가 이건 이거고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집합건물을 모르면 아파트는 그냥 아파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손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파트를 얘기할 때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상대방이 놀래가지고 말을 잘 듣는데요. 그냥 얘기하면은 사람이요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합건물법은 한 문제나 또는 두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양은 엄청나게 양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원용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아파트를 생활하는 데 도움은 돼요. 알죠? 그래서 집합건물은 참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집합건물 양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이것을 해가지고 과연 도움이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내일 강의할 때 있잖아요. 집합건물을 일단 빼고 여기 뒤에 있죠. 뒤에 강의하고 나서 잠깐요. 뒤에 보면 가등기담보 있죠? 가등기담보를 우리가 앞에 물권법 강의하잖아요. 하면 한 30분 정도 남겨가지고요. 2시가 되기 전에요. 가등기담보를 해가지고 일단 특별법은 끝낼까 생각해요. 이 집합공법은
공부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조문이 있어요. 거의 한 80개 정도 조문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3문제 나오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다른 대 학원에서는 집합 공부를 아예 강의를 안 해요. 근데 강의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계할 때 약간 문제가 있어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뭐라냐면 제가요 얘기를